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입법상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법을 창조합니까?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자, 현재 그리고요. 법관이 무오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잘못함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말씀 맞습니다. 맞죠? 그 지부장 판사가 한 것이 무오류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없습니까? 아니, 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에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자, 그리고요. 엄격한 처장님. 입장을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그리고 어제 대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로 계산해라. 대검에 또 이렇게 지침을 일선에 내렸어요. 뭡니까 그러면?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날부터 계산해. 대검에서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아니 왜 윤석열은 시로 계산했는데 또 왜 이걸 날로 계산하라고 하냐? 라는 말은 왜 법원에서 안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지금까지 날로 계산했던 것이 다 불법이고 또 대검에서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법원 그 지부장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존의 저희들 법률의 해석은 가능하면 이제 사회 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인권 보장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이제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그러면 지부장 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그 부분은 뭐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법원이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가 있는 거지 법관은 무의료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알듯 말듯한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를 취하는 아니 것으로 형사소송법 66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로 계산하지 말라고. 예, 그 부분 역시 그리고 구속적부심도 날로부터 날로 계산하라 나와 있잖아요. 법관은 왜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이제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때는 이제 인권 이렇게 보장적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한 태도는 이리저리 알듯말듯한 모든 그런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거예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김기표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지금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뭐 내란수계에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잖아요. 왜 근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 집행정지 위헌 사례 의논하면서 왜 구속 취소 사례를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해요? 법무부 지금 차관도 그렇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었죠? 없습니다. 예. 근데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될 여보세요? 것은 예.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 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한 건 못 가니까 그거는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 판결한 거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 근데 그걸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잠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구속 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33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즉시 석방이 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됩니다. 윤석열 내란 수기가 무죄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 말씀은 그때 결정문 자체가 이 331조에서 자, 말하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든 법무차관이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답변을 요구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이야 그게.
자, 박준태 의원 질의하세요. 두 분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차관, 네. 검찰부 법무청입니까? 법무부 검찰청입니까? 후자죠. 네. 답변하시죠. 네. 예, 법무부에 속해 있습니다. 외청. 검찰부 법무청 아니죠? 네. 법무청장처럼 답변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아니 이것은 이제 검찰이 들으세요. 검찰이 잘못하는 게 있으면 법무부에서 지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위원님께서 마치 대변인도 부적절하지만 본변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유상범 간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의사 진행을 하면서 이것이 잘못 국민들에게 인식될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전부터 그 부분은 제가 다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 행정처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의 오류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바로잡는 차원에서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판단을 국민이 하는 거죠. 위원장이 왜 그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합니까? 단죄라고. 콩을 팥이라고 그러면 콩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자, 그 다음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그리고 법무부 차관한테도 제가 한 말씀 네. 드리겠는데요. 지금 법무부 차관 한참 선배인 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네네. 위헌 판결이 났을 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속 취소는 그냥 그 자체가 전국적인 신병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는 검사의 즉시 항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이 여기에도 그냥 유효하다 그렇게 보기 어렵고 더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실제로 검찰에서 구속 취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해서 재수감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팩트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짓말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니 이거 위원장님 저 허락해 주시면 당시 2015년도 당시에는 입법론상으로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자, 기사 단독 위헌 소지라더니 2년 전엔 구속 취소 즉시 항고 검찰이 했고요. 즉시 항고 재수감 사례도 있었다. 점점 꼬이는 심우정 해명. 이게 거짓말입니까? 이게 팩트지? 예, 즉시한 거 사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번에 왜 안 해요? 아닙니다. 즉시한 거 사례들은 모두 다 석방을 했습니다. 지금은 석방을 왜 했냐라는 부분에 문제를 삼으시는데 기존한 사례는 왜 다 즉시 석방한 항고를 안 다음에 하냐는 거예요? 즉시한 걸 했습니다. 그 본안에서 다툴 예정입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의 피의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법원하고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의사진행 하세요. 우리 대행 네. 의사진행 발언 저한테 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안 바라보고 이렇게 말씀은 위원장님께서 하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대행만 오히려 즉시한 걸 하면 위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 나중에 유지해야지. 왜 윤석열만 그렇게 해치면 주냐 이 말이야. 가자, 왜 연습하니까? 구속 취소하고 구속기가 도가만 있어요. 좀 있다가 다른 사람이 있잖아. 윤석열 자, 양쪽 다 조용히 해주시고요. 양쪽 다 조용히 하시고요. 자, 조용히 하세요. 법무부 차관. 네. 지기현 부장판사 판결도 황당한 거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검찰에게 즉시 항고하라는 뜻이에요. 그거 안 한 거잖아요. 다른 사례도 했었고 또 하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판결이 없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에 해당되는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해서 황당하게 풀어준 거예요. 법원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검찰이 얼만큼 잘못했는지 그거를 눈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결국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준 거 사실이잖아요. 맞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초유 잘된 사태인 건 일입니까? 맞는데 차관, 네.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냐고. 아니 그 잘잘못을 떠나서 위헌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대체 말이야.
법원행정청장도 그렇고 법무차관도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법관이나 검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요? 아니 판사가 결정한 걸 가지고 무슨 판사가 죄송하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서요. 좀 양심이 있게 삽시다 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검찰도 법무부도 법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왜 사과를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다 진행하는 건데 네, 저 한마디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차관 지금 말 잘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에 공식 입장 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대검에서 입장을 냈죠. 지금 그러면 차관이 얘기하는 게 공식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주장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한마디 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판결이 잘못됐다. 불법 판결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뭐예요? 뭐라고 혼자서 법원행정처장 입장이 뭐예요? 법원 입장은 뭡니까? 예. 법무부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래요. 자, 조용히 하세요, 다들. 자,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공식 입장을 얘기했어요. 예.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은 상업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는데. 조금 전에 원론적인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께 묻겠습니다. 법원 1심 판결 뒤집히기 2심 판결 뒤집히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에 따르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왜 아닌 답변 것 같습니다. 못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르면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장동혁 의원님, 조용히 하세요. 자, 다음은 송석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세요 위원장님. 마이크 잡았다고 무슨 이렇게 회분위기를 흐리고 말이야. 자, 질의하세요. 끝났어. 조용히 하시고요. 지금 윤석열 탄핵한 거 가지고 자꾸 민주당 탓을 하시는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요, 국민의힘 아버지 당에서 한 거고요. 박근혜 탄핵 때는요, 국민의힘 형님 당에서 했고요. 윤석열 탄핵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동참해서 한 거예요. 대통령 탄핵 3건 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 관계돼 있어요. 이거는 팩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팩트 거짓말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민주당이 주도한 거 뻔히 알면서 왜 또 국민 당시 한나라당에서 했죠. 아니죠. 민주당에서 먼저 주도했잖아요. 참고 인내할 일이 누군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의힘 아버지 당에서 탄핵했고요. 박근혜는 국민의힘 형님 당에서 탄핵했고요. 윤석열은 국민의힘 내부 동참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이건 팩트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별 할 얘기도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법원행정처장님. 아니 이 부분은 제가 토론을 하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저희 예. 법무 차관 네네.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교원 영색하지 마세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고해야죠. 항고하는 순간 그게 위헌이 말이 됩니다. 맞잖아요. 부당한 명령이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항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판단해봐라. 라고 지부장 판사도 그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판결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교원 영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들어보세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예. 위원장님 그 부분 설명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거하고 전혀 똑같아요. 다른 차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답변을 정확하게 각도 있게 하세요. 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행정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형사소송
네, 제가 잠깐 2분 정도만 말씀을 좀. 차관님, 네. 시간 드릴게요. 네. 근데 답변을 하실 때 다른 것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왜 즉시 항고하지 않냐 하면 위헌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지금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럼 거기서 막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 이런 말씀하게 되는지. 아니 네네. 그거는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이다 아니다 헌재에서 판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위헌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 판결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건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거기 앉아가지고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해버려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런 답변 태도 하지 마시라고요. 아닙니다. 이 부분 이제 설명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장래효지만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00% 해당 재판부는 위헌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 자. 법률에서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위헌이 법원에 됩니다. 지 부장 판사도 아리까리 애매모하니까 상급심에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봐라. 그 얘기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해라. 그리고 법원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그 지기현 부장 판사도 위헌 상한 걸 모르고 상급심하게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아니, 결정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부분은 다투고 자.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현재로서는 석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 취소가 법무부 당연하다고 돼 차관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 내가 들었다시피 법원 판결은 부당합니다. 근데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법원 판사도 됐다가 헌재 재판관도 됐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아니, 이 부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로서는 자 그리고요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백보 청보 양보해서 시간 도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석방 조치하고 판사가 즉시 재수감해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 수괴 혐의자는 사형 아닌 무기 중죄이기 때문에 보석도 안 돼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저는 그 부장 판사도 매우 유감인 것이 백보 청보 양보해서 날짜가 도과했다 할지라도 구속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도과돼서 잠시 석방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건이 유중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수감합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미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도 구속 적부심도 다 구속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법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판사끼리. 그리고 더 모든 걸 떠나서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그 내란 속의 피의자가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석방됐어요. 그러면 국민들 생각에서 그게 잘된 일이에요? 검찰이 잘못했든 법원이 잘못했든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정상이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뻣뻣이 앉아가지고 잘못한 게 뭐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잘못한 법에 따라서 판단한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되겠어요? 적절하죠. 법대로도 안 따랐잖아요.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지금 잠깐만요. 그런 부분에 일단 대해서 들어봅시다. 법원이 명시적으로 그 관할에 대해서 결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공수처장 보고 이 정도 법치식 가지고 공수처장 하는 건 시공이 아니에요? 뭐가 있지? 자, 법치식 없으면 못 살아가겠어.
자,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법원행정처장, 법무장관 직무대행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불만이 있더라도 직접 표출하지 마시고 발언을 하고 싶은데 할 내용이 없다. 근데 그 의원한테 시간이 끝나고 발언권을 요청하지 마세요. 그 의원은 발언권을 줄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의원님들한테 대드는 듯한 이런 모습은 하지 마시고 다만 못한 답변이 있습니다. 저한테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신청하세요. 그래야 충돌을 좀 피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필요한 경우 저한테 요청하세요. 그러면 서로 감정만 상하니까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도를 지금 지적했잖아요. 오늘 중 출석 요구서 송달을 완료하기 위해 국회법 제77조 및 제71조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77항으로 추가하고 먼저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할 예정인 긴급 현안 질의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는 건 제가 존중하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현안 질의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검찰총장과 고검장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와요. 불편하게도. 그래서 그 모양은 불편한 거 아니에요? 단어를 매우 잘 쓴 거예요. 국민들에게 불편한 거죠. 국회에서 부르는데 안 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출석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대하십니까? 주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77항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인원이 됐기 때문에 고유법 상정을 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유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57항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은 국회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0인 반대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부터 제75항까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 설명은 노트북에 게재된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제45항부터 51항까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일정 제45항부터 51항까지. 처장님, 그 부분 좀 더 설명해 주세요. 즉시 항고 기간이 7일이잖아요. 예. 그 대검에서는 지금 항고 포기를 한 거 아닙니까? 포기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서면으로.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럼에도 서면 불구하고 어쨌든 7일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다시 검찰에서 입장을 바꿔서 항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윤석열 피의자는 다시 수감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예. 이게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예. 지금 이제 적시항고 기간 7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원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금요일까지로 제가 적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앞서 이제 위원장님도 언급해 주신 이제 다른 세 건의 이제 적시항고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 신병은 석방하고 그리고 적시항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받아본 선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적시항고에 따른 불복 그리고 그에 대한 상고심의 판단 문제하고 신병 문제하고는 논리적으로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적시항고에 따른 이제 상고심의 법적 판단을 하는 데는 특별한 장애는 없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이제 그 후에 신병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이제 하면 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재판부에서는 상고심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저희들 보기에도 그 부분은 지금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소도 잃고 외양간도 다 부셔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황당한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법원에서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긴 했는데 일선 지검 검사들은 날로 또 계산해라. 뭐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참 배우신 분들이 참 일반 국민 상식에도 미치지 못해요. 지금 하고 있는 처사를 보면. 자, 유상범 간사님의 지적에 따라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세요. 법무부 차관님, 아까도 제가 법무부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관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위원일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답변도 아니고 위원입니다. 아니 헌법재판관이냐고요. 자 보세요. 야구든 권투든 반칙은 반칙이에요. 사람을 잘못 때리면 야구 선수가 그 타자 몸에 공을 맞추면 반칙이에요. 그건 야구 심판이 결정하는 겁니다. 복싱은 벨트 아래로 치면 반칙이죠. 그건 복싱 그 심판이 판정하는 거예요. 아니 판결할 권한도 없는 법무부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위원입니다. 이렇게 판결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법률 적용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위헌 판결이 날지 안 날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일이지 법무부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번을 얘기합니까? 제가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그 말씀드렸던 건데 법률 적용 측면에서 봤을 때 위헌 선고가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참 그 답답하네요.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법원에서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할 정도로 기관의 입장을 그 얘기를 하는데 차관이 옆에서 계속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왜 강요를 해요? 뭐 위원장이 무슨 뭐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요를 해? 그리고 저는 그렇게 나쁜 대통령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은 더 나빠요. 말이라고 하세요. 그걸 이런 식으로 강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답변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취지는 위헌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위헌 사태인지 아닌지는 왜 그 본인이 판단해요?
참 하루 종일 답답합니다. 곽규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참. 현직 대통령이 합법을 빙자해서 내란을 일으킨 것도 기절초풍할 일이고 그 내란 수괴가 합법을 빙자해서 탈옥한 것도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호수에 떠있는 달 그림자도 기절초풍할 일이죠. 비분강개하고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형법 91조는 국헌문란 내란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게 내란이에요. 자, 그런데 윤석열이 저지른 게 친위 쿠데타라면 저는 이번에 윤석열 석방 사태는 사법 쿠데타라고 생각해요. 형사소송법 제93조를 보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법원은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이 구속이 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판결한 것이 판사 아니에요? 영장 발부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판사가 구속 사유가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구속시킨 거죠. 그런 판단이 검사가 있습니다. 구속시킨 게 아니라 영장주의에서 판사가 구속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윤석열 측에서 체포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주세요. 체포가 맞아. 합법적이야. 당신은 체포되는 게 맞고 구속돼야 돼. 그래서 구속을 했어요. 근데 구속이 부당하다며 또 청구를 했어요. 구속이 맞아. 이렇게 판결한 게 판사입니까? 검사입니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판사죠? 자, 두 번이나 판사가 판결했어요. 구속이 적당하다. 적절하다. 그러면 그때 판단했던 판사가 구속 사유가 사라졌습니까? 자, 제가 다른 법관들한테 물어봤어요. 날짜가 도과한 것이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증거인멸, 내란수괴, 중형에 해당된 사형 무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시키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편법으로 석방을 시켰느냐. 형사소송법 66조 보세요. 1항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날짜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법은 국회에서 만들고 집행은 행정부에서 하고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죠. 예. 법을 창조하면 안 되겠죠. 판사가. 자, 그리고 시간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히 법으로 돼 있건만 왜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214조 2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접수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 이건 때로 했어요. 그럼 때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규정해 놓은 것은 체포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 그 서류가 법원에 있는 기간은 그때는 시간으로 계산해서 빼줘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아예 빼주지도 않아요. 이 접수한 때부터 반환될 때까지 규정을 둔 것은 그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말라 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쓴 거지. 그게 아니라면 뭐다른 이런 법 규정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 다음 형사소송법 제201조 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날과 때 한글도 구분 못합니까? 판사들은? 보세요.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 그 날을 일반적인 우리가 하루 이틀 하는 날이 아니라 면도 날로 계산했습니까? 면도 날처럼 시간, 분, 초까지 다 계산한 겁니까? 판사 마음대로? 자,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법원이든 법무부든 너무나 비겁한 것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 판결이 부당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랬더니 법원 행정처는 상급심의 심리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즉시 항고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법무부는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법무부 차관의 말대로라면 법원 행정처장이 위헌 교사범입니까? 당신들 가서 위헌 판정 받아. 나중에 법적으로 곤란해져. 라고 지금 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옆자리에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사법기관이 법원 행정처장과 준사법기관이라고 참칭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 대행이 1m도 안 떨어진 거리에 앉아가지고 너무나 먼 당신처럼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배운 사람들이 왜 그래요? 일반적인 국민 상식보다 한참 밑에예요. 하루 종일 제가 화가 나요.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법원 행정처장님, 내란 수괴 피의자가 활보하고 다니는 거 감옥을 나와서 이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물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한목적적인 해석을 재판부가 했다는 말씀을 처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상적이냐고 묻는 거예요. 법 해석을 묻는 게 아니라. 예, 차관, 네. 청장님 얘기해 보세요. 내란 속에 우두머리 피의자가 석방돼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법을 떠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뭐 국민 법관정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지금 네, 알겠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법원 행정처장은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공소장, 네. 검찰총장 지금 여러 가지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죠. 네, 지금 고발장 접수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수사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까는 수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지금 배당 절차 진행 중입니다. 네, 수사가 시작되었군요. 네, 마치겠습니다.